그냥 넙병년의 핏줄이라고요. 풍산이 풀려나고 궁궐 깊은 어둠 속에서 어르신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다름 아닌 왕의 외조부 영의정 김봉인. 그가 바로 최종 흑막이었습니다. 이제 여리와 강철이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위기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궁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 제2막이 시작되는데요. 강철의 고백, 여리의 눈물, 김봉인의 가면. 이 드라마가 던지는 모든 복선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떡밥이 회수되고 여리의 강철에 대한 오랜 오해가 풀리면서 관계가 급진전되겠죠. 육성재 배우가 후반부가 더 재밌다고 말했는데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자, 이제 8화 핵심 장면만 살펴보고 9화 예고 시작합니다. 수살귀의 정체는 10년 전 물난리로 죽은 외건오비 박막돌. 여리는 그의 유해를 딸에게 전하고 수살귀는 여리의 몸을 빌려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그 대가로 말한 한마디. 그자는 눈먼 놈이었다. 아구지라 불렸다. 궁의 도살인 맹청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풍사는 이미 수살귀의 살이 풀릴 것을 예감하고 모든 증거를 불태워버립니다. 맹청은 조선시대 실제 시각장애인 조직이자 전복과 음악, 밀교를 관장했던 공간. 이 드라마에서는 귀신을 부리고 권력을 조정하는 정치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도상수라 부릅니다. 풍사는 맹청의 도상수, 즉 수장입니다. 그는 대비를 조종하고 팔척기를 소환해 왕실을 흔드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죠. 도성으로 가려는 여리를 향해 강철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왜 날 그렇게 봐? 내가 널 어찌 보는데? 마치 그리운 이를 보는 것처럼 날 보잖아. 윤갑 그놈이 널 마음에 품었던 건 사실이지. 이 심장이 이 마음이 놈의 것이라 널 보면 일이 어지러워지는 것인지 아님 인간의 몸에 갇힌 덕에 겪게 된 그저 장난질일 뿐인 것인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러한데 너는 어떠하냐? 제가 꼽는 8화 최고 명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강철의 솔직한 속마음을 여리에게 말하자 여리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이미 여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강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됐으니 딱 거기까지만 하자. 그러나 강철의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다. 그게 너였어. 이 대사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무기였던 그가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해피엔딩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굳이 덧붙이자면 여리가 예전에 화경에서 윤갑인지 강철인지 확신을 못하지만 둘 사이에 태어난 귀여운 아기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을 꿨잖아요. 전 그게 강철이가 결국 인간으로 남아 여리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여리와 강철의 관계를 전환시킬 야광귀의 결정적 한마디. 계묘년 4월에 내 할머니 절에서 팔척귀랑 심하게 싸웠어. 여리는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왕을 찾아갑니다. 그해 궁에 팔척귀가 있었습니까? 이정은 망설이다. 선왕이 내 아버지가 팔척귀의 빙이 되었었다. 할머니를 죽인 건 강철이 아니었어. 팔척귀였어. 13년 동안의 강철이에 대한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은 여리가 할머니 넙덕을 죽인 게 팔척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싸울 것이고 팔척귀를 상대하면 여리가 위험해질 걸 예상했기에 여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였다고 미움을 받을 걸 알면서도 거짓을 말했던 거죠. 여리는 깨닫습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지독한 악신이라고 모진 말을 퍼붓고 가장 증오하던 존재가 알고 보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였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강철을 오해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강철에 대한 진심을 깨닫고 강철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여리가 우는 모습에 강철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왕 이정에게 왜 사실대로 말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왕은 강철의 여리에 대한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지라 누구보다 여리를 위하는 강철의 인간적인 모습에 흐뭇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조선의 사랑꾼 이정과 강철.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바로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왕 이정이 그토록 신뢰하던 외조부 김봉인. 그는 겉으로는 조정을 조율하는 중립적 영의정이었지만 내심으론 조선을 다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외척의 권력이 극심해지며 세도 정치가 판을 치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왕실의 정통을 제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시대, 김봉인은 그런 시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정이 추진하려는 노비 개혁, 왕권 강화, 백성을 위한 정책들은 곧 양반과 외척의 기득권을 흔드는 뇌관이었고, 그는 결국 팔척귀라는 원귀까지 이용해 왕의 아버지 선왕을 죽이고 이제는 왕세자인 원자마저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단지 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김봉인은 스스로를 새로운 조선의 설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자신이 고른 자들을 왕으로 올리며 눈에 보이는 개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은 통제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은 건국 이후 숭유역불, 즉 유학을 높이고 불교와 무속은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왕권 강화와 귀신 노름은 백성을 미혹한다는 사상이 있었죠. 무녀 널떡은 그 흐름 속에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존재, 팔척귀를 누를 수 있는 영매라는 점에서 정치 세력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죠. 이제 여리와 강철이 그 야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영의정은 병판과 예판을 움직여 여리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미끼는 영금, 윤갑의 어머니를 실신시켜 납치한 뒤 강철을 유인하죠. 강철은 놈들의 속내를 알면서도 영금을 구하러 폐가로 들어가고 힘을 빼앗긴 강철은 옴짤달싹 못하게 됩니다. 미리 풍산이 곳곳에 부적을 붙여놨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순간 가섭스님이 등장해 봉인을 해제합니다. 비비는 환갑 넘은 욕심 가득한 양반놈들을 잡아먹으려다 튕겨져 나가자 당황합니다. 풍산이 돼지피로 쓴 부적의 기운을 없앨 방도를 찾고자 여리를 찾아가는데 그때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여리를 발견합니다. 여리가 복면한 자객들에 둘러싸여 강철이가 구해주러 와주길 바라던 순간 뜻밖에도 비비가 자객들을 물리칩니다. 내가 널 도와준 건 네가 강철이 형이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형은 나에게 친형과 같은 소중한 존재니깐. 비비와 여리의 관계가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귀궁 8화 리뷰 9화 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뇌피셜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